네, 안녕하세요. 블루아카이브의 게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임종규라고 합니다.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개발 비화들을 들어보는 개발자 코멘터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마무리된 일부 최종편에 대한 개발 비화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에도 블루아카이브를 만들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실 부실장 성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아카이브에서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디렉터 양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아가 도레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실 2D 배경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필룬이라고 합니다. 필루님은 이번에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어떠세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이 되어서 키우는 햄스터의 이름과 프로필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장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 여러분들께 블루아카이브의 배경을 소개할 기회가 될 것 같아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님도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저번 방송을 찍을 때가 최종편 개발 직후였으니 한 반년 전이었는데 저도 방송에서 저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절대로 블랙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절대로 블랙 을 지향하는 자발적인 블랙을 지향하는 농담입니다. 최종편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만큼이나 저희 개발자들도 하고 싶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이긴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얘기를 할 수 없을 테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종편 그리고 모든 기적이 시작되는 곳의 본격적인 개발자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경고해야죠. 네. 이 개발자 코멘터리는 최종편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편을 플레이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시청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최종편은 2달에 걸쳐서 총 4개의 장으로 진행했습니다. 7월 22일 생방송에서 4차 PV 공개 및 1장 샬렛 타랑 작전이 시작되었고 25일에 2장 거짓된 성소 공격전, 8월 22일 3장 아트라시스의 방주 점령전, 그리고 9월 5일 4장 프레나파테스 결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길긴 기네요. 정말 많았죠. 라이브도 길었지만 최종편 준비 기간도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최종편에 대한 떡밥 자체는 19년도에 퍼스트 PV를 제작하면서 처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퍼스트 PV 마지막에 올라가는 빛이 옆에서 주영님께서 보시면서 사실은 우주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넘겼는데 실제로 이게 실행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잘 그려주셨죠. 이야기 자체는 제가 퍼스트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렇게 윤곽이 잡혀 있었어요. 프롤로그에서 이제 시로코 테러의 장면을 넣을 때부터 이 최종편이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최종편이라기보다는 엔딩이라는 느낌이었는데 뭐 어쨌든 퍼스트에서 이제 시로코가 올려다보던 하늘의 빛을 이제 2년 뒤 4차 PV에서 다시 보여줬을 때 이제 마침내 해버렸구나, 저질러버렸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블루아카이브 초창기부터 이제 여기 계신 종규님과 같이 이런 최종편에 대해 논의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이제 주영님이라든가 다른 개발자분들과 이것저것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블루아카이브 프로젝트 초기에 엔딩이 존재하는 라이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라이브 게임의 엔딩은 보편적인 이제 방식은 아니었는데 그 모운면 게임의 그 관이시간 신청이나 아니면은 그 마지막 환상 게임의 효월의 종언은 그걸 보던 이제 즐기던 저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블루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최종편은 신규 IP를 출발선에 올리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이래서 2주년에 최종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최종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2년 후 정도인 21년의 2월쯤이었죠. 주영님께서는 최종편 OST의 데모곡을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툭 하고 한번 들어보라 하고 전달해 주셨는데 들어보다 정말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아오하루라는 이제 곡을 리메이크해가지고 이제 최종편에 쓰는 것이 목표였어요. 왜냐하면은 수미상관은 중요하니까. 프롤로그 장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중학생회장의 그 전철에 앉아있는 그 장면이랑 같이 흘러나오는 아오하루가 그 블루아카이브가 가진 어떤
면을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리 아오하루가 일부의 마무리곡으로 선정됐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오하루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때 이제 리 아오하루가 이제 나왔을 때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인님한테 이 곡을 딱 들려주니까 이제 인님이 딱 듣고 나서 어떻게 4차 PV를 만들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미 이 PV의 모든 장면이 다 정해진 건가요? 네,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미상관을 의도하신 부분이 곡에서부터 너무 명확하게 느껴져 가지고요. 해서 이거는 초반에 프롤로그의 전철 씬을 중심에 놓고 구성하는 방향을 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스트 PB를 보시면은 그래가 중간 파트가 프롤로그의 전철 씬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해서 회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반이 기승, 그다음에 후반이 전결 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곡을 듣자마자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이때 그 되게 지쳐 있었던 상황인데 이님이 그 OST를 들으시고 바로 죽어있던 눈에 생기가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종편의 스토리가 이렇게 다 정리되고 나서 이제 컨텐츠나 비주얼도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난 뒤 스튜디오에 이제 저는 시나리오 PT를 진행했었어요. 그때가 21년 8월인가 그랬고 그때 아직 이제 서드 피브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 PT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는 최종편 제작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PT만으로도 되게 이야기의 깊이랑 전율 같은 게 그런 오는 순간 같은 것들이 되게 잘 전달이 됐었어서 뭔가 저희끼리 연료가 주입됐다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후에 제가 할 작업들에 되게 좋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PT 덕분에.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PT였다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 후에 저 분량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는데 예,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이 들기 전에 이제 연료가 주입된 김에 저 스토리 PT를 청사진 삼아서 실제 게임의 형태로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최종편을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됐고 뭐 게임이란 장치를 이제 써가지고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픽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합작전 그리고 무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점령전을 만들고 시네마틱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이텐전과 페로로지라의 싸움 그리고 프레나파테스 결전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도 중요하니까 그런 감성을 케어하기 위한 메인 스토리 UI를 바꾼다거나 전용 보상 UI를 만든다거나 혹은 엔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타이틀 PV를 교체하는 시스템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면서 스토리 그리고 이야기와 게임의 시스템, 서비스에서 필요한 부분과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여러 담당자분들과 핑퐁해가면서 메꿔갔네요. 네, 이어서 아트는 주영님 PT 후에 22년 1월쯤부터 4차 PV, 포스트 PV를 제작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분위기와 이미지들이 뭉쳐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요. 해서 결국에는 PV라는 포맷이 가장 적절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PV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담당자분들도 주영님과 밀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은 규모감이나 아니면 분위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비주얼적으로 감잡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법이나 접근 형태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PV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가 특히나 서드 PV가 끝난 직후여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두 번 다시 안 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때도 스스로 제안을 불러왔지만은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각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차 PV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군요. 네, 아트는 21년 9월 정도부터 프리 프로덕션에 빠르게 스타트를 끊었고요. 서드 PV와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지옥도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빼들었으니 어떻게든 결과를 볼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우투나 PC팀의 배나 아니면 아트라시스의 방주, 거짓된 성토나 색채 등등 해가지고 정말 신규로 챙겨야 될 컨셉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래서 먼 미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잘 따라서 챙겨주신 정말 내외 담당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4차 PV를 옆에 띄워두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정말 먼 옛날의 일 같고 그러네요. 진짜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정말 저도 다시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총 컷수만 보더라도 기존 PV 대비의 2배 정도이죠. 160컷 정도가 넘는데요. 이때가 PV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도 아니었고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까지 동시에 진행을 했다 보니까 지옥도도 그냥 지옥도가 아니라 불지옥도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간에 파반느 이장이라거나 꽤나 볼륨이 큰 업데이트도 있었었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간신히 완성시킬 수 있었던 작업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PB 같은 경우에는 콘티의 전반과 후반을 제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회상 파트를 도레미님께서 잡아주셨죠. 이전 코멘트를 드린 것처럼 BGM도 튜토리얼에 사용된 아워의 리믹스이죠. 네, 리믹스다 보니까요. 콘티도 마찬가지로 수미상관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나레이션은 처음엔 예정이 없었는데 처음에 설계한 것을 한번 넣어보니까 너무 잘 맞아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네, 특히나 진행을 하면서 모든 컷에 작화 감수를 맡아주신 도레미님 정말 수고 많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새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되나 싶네요. 그러게요. 저 서브 PV가 끝나자마자 최종편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연달아서 한 것 같고 또 4차 PV는 양이 많은 만큼 평소보다 일러스트를 맡아주실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서요. 저는 직접 그리는 장수를 많이 줄이고 그림의 좀 감수 쪽에 좀 주로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감수 외에 선호한 것만 따져도 100장 가까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지 않았나 싶네요. 네, 아무래도 제 파트만으로는 좀 심심했던 감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도레미님께 부탁드린 회상씬이 정말 전체적인 극적인 맛을 훨씬 더해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감정이 격한 배드엔딩으로 접할 줄은 몰랐는데요. 결과를 보고 나서 역시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해피엔딩을 강조하기 위한 이 소금 같은 영상에서 가장 깊은 감정을 불러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님 영상의 초안을 봤을 때 총학생회장의 전철씬부터 시작해서 제가 통째로 맡게 됐었는데 블루아카이브의 그 어두움이 극으로 간다면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 되게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그 미카의 그 복잡한 감정이 담긴 표정이랑 IF 아리스의 그 천진난만한 웃는 표정 같은 것들이 되게 의도대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림에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잘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PV가 이제 생방송에서 공개되고 나서 그 동시에 최종편 일장이 바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종규님, 이런 구성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의도 같은 게 있나요? 네. 물론 생방송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블루아카이브의 대표적인 소통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편이라는 이런 거대한 컨텐츠를 이제 선생님들과 모두 함께 즐기고 있다는 감각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실시간성이랄까 라이브 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라이브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될까 싶었는데 운영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편의 1장 샬레 탈환 작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비소드의 활약과 국장님의 멋짐이 폭발한 1장이네요. 1장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 격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쓰셨나요? 최종편을 쓰면서 제가 이제 의도했던 목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캐릭터들을 한 번 이상 등장시킨다. 둘째로는 프롤로그의 떡밥을 회수하면서 이후 전개될 떡밥을 공개한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의 내적 목표였고요. 그 외적 목표도 있었는데 세 번째로는 모든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영역을 제공해서 최종편이 스튜디오 모두의 축제가 되게 한다였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카르바노브의 토끼 편의 이제 레비소데와 이제 칸나의 활약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들이 아로나 실드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설정이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이제 총알이 빗발치는 이제 키보토스에서 어째서 평범한 사람인 선생님이 이제 멀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로 되게 오래 전부터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설정이었는데 이번에 공개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네요. 네, 저도 완성된 스크립트를 읽어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PV 제작 시에 이렇게 막 일단 질러보자 해가지고 질렀던 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정말 잘 보자기를 둘러주셨다고 했나요? 수습을 해주셔가지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의 얘기지만 원래는 그 시나리오 일러스트, 컷신 같은 분도 예정에 없었었는데 읽은 후에 이거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예정이 없던 것들이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베아트리체의 죽음이라거나 칸나 그리고 SRT의 등장, 테러 시로코 등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잘 소화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칸나는 타이밍상 정말 잘 넣은 것 같아요. 이걸
픽업을 안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멱살 잡는 씬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이제 프랜시스의 디자인이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의 모티브는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들이었는데 MX2J님이 진짜 멋지게 이제 그려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게마트리아 전문 MX2J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아트리체의 최후 또한 이제 긴장감이 되게 잘 살아나서 되게 만족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언젠가 다른 자리가 있다면 좀 더 깊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종편의 제2장 거짓된 성소 공략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보스를 공략한다. 그리고 마침내 강림하는 슈퍼로봇 거대 개수.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서도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예정이 없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나 컷신으로 따지자면은 아비도스 1학년의 회상 컷 일러스트는 정말 잘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야생 시로코의 모습이라거나 포니테일 호시노라거나 정말 담당자 분께서 예정이 없던 일감이었는데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해하고 있고요. 한 장으로 정말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신이어가지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간간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레이드 컨텐츠 연합작전은 이제껏 상대했던 보스들이 한 번에 같은 에픽함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컨텐츠예요. 어떻게 디자인하게 되셨나요? 먼저 거짓된 성소의 이미지를 정하는데 정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좀 헷갈리다가 모뉴먼트로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 꽂힌 쐐기 같은 이미지를 의도해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에서 보여진 파편이라거나 이런 침식된 이미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배경에서 정말 잘 구체해 주셔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침식된 키보토스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하다 4차 PV에도 등장하는 거대한 돌 같은 이질적인 구조물을 파괴된 도시에 꽂아버리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돌의 주변의 붉은색의 파동이 도시를 파괴하고 주변의 자연물들도 침식에 견디지 못해 죽어가며 이 도시 안에 무언가 미지의 것에 의해 죽어감을 표현했습니다. 유저들에게 익숙한 키보토스의 여러 장소들이 파괴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앙의 도래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배경들의 수량이 많았던지라 작업량이 많았고 모델러 작업자분들이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덕분에 유저분들도 몰입할 수 있는 레드 아카이브의 배경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전 배경 또한 색채 버전으로 새로 다 만들었어야 됐고 보스들 또한 색채 버전으로 새로 다 만들어야 돼서 그때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기술적으로 테크니컬 아트팀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코드로 아트하시는 멋진 분들이세요. 현실에 존재하지만 이 세계의 느낌이 나는 색채를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꿀렁꿀렁하는 패턴 형태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의 노력과 고생이 들어간 6개의 보스를 처치하면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드디어 등장만으로 가슴이 뛰는 그 두 분의 웅장한 전투는 잠시 뒤에 함께 감상하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